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꼭두선입과의 개요등 종류, 이렇게 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개요등이 있고, 개요등 앞에 좁은 잎이라고 하는, 잎이 좁다고 하는 좁은 잎 개요등하고, 개요등 앞에 털이라고 하는 털 개요등, 이렇게 세 종류의 개요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등이라고 할 때 요 개자는 닭개자입니다. 삼계탕 할 때 바로 그 삼계탕의 닭개자죠. 그리고 요자는 바로 분요할 때 오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달개 오줌을 가지고 있는 등나무다, 그런 뜻으로 개요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재미있는 개요등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 좁은 잎 개요등하고 털 개요등은 또 무엇이 달라서 이름이 다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요등은 달개 오줌 같은 등나무다, 그런 뜻이죠. 달개 오줌 같은 등나무다 해서 사람들이 사실 이 나무 옆에 가면은 닭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이 개요등을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푸대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개요등 그렇게 푸대접할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꽃도 아주 예쁘고 열매도 아주 예쁩니다. 열매도 예쁘고 열매나 요 줄기나 뿌리나 잎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요 잎이나 뿌리 이런 걸 가지고서 한방의 재료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요 아주 사람한테 유익한 나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푸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 꽃을 먼저 보면은 꽃이 아주 참 특이하고 예쁘죠. 꽃의 요 꽃을 자세히 보면 꽃이 7월 달에 피게 되는데 7월 달, 8월 달, 9월 달 요때까지 꽃이 개화 기간이 좀 깁니다. 길어서 여름 한철에, 뜨거운 여름 한철에 요 작은 꽃들이, 잘 자란 꽃들이 이렇게 원뿔 꽃차례, 원추화설을 이루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꽃이 많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원뿔 꽃차례로 달리는데 요 꽃의 길이가 한 1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7mm에서 12mm, 그래서 요 길이가 한 1c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피게 되는데, 요 색깔도 참 특이하고 예쁘죠. 특이하고 예뻐서 요 바깥쪽에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들이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개가 보이는데 요것은 사실은 꽃잎 아닙니다. 꽃잎 아니고 요것은 꽃뿌리의 꽃뿌리 갈래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뿌리가 이렇게 요 꽃을 보면, 요 꽃 하나를 보면은 꽃 하나는 요 아래쪽이 통꽃이죠. 나팔꽃이나 분꽃처럼 요 아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갈라지는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조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꽃뿌리 조각이 5갈래로 갈라지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요 꽃뿌리 조각의 색깔은 마치 에델바이스의 흰색하고 아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마치 에델바이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하얀색의 요 꽃뿌리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요 속에 있는 요 부분은 통꽃이기 때문에 요 속이 파이프처럼 생겨 있죠.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겨 있는데 요 파이프처럼 생긴 요 속 부분은 바로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자주색으로, 색깔이 빨간색이 들어간 자주색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죠.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 보면 하얀색의 길다란 털들이
잔뜩 많이 나 있습니다. 하얀색의 길다란 털들이 잔뜩 많이 나 있는데, 요 하얀색의 길다란 털들은 요 개요등이 냄새가 지독하다고 했는데, 냄새가 지독하지만은 요 특별한 벌레들은, 특별한 곤충들은 또 요 꽃만을 좋아하고 요 꽃의 꿀만을 좋아하는 벌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꽃에 다른 벌레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냄새를 팍팍 풍겨가지고 다른 벌레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는데, 요 박각시 종류들 중에서 요 벌레들은 특이한 벌레들은 요거 꽃의 꿀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서 요 속에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꿀을 빨아먹게 되는데,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는 이 털들에 의해서 몸에 붙어있는 꽃가루를 떨구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박각시 종류들의 특이한 종류들만이 요 속에 들어가서 꿀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 개요등만의 특이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털이 바로 그 특이한 벌레들, 특종 벌레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다른 벌레들은 쫓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털들이라서 이 털들이 아주 지혜가 많다. 지혜롭게도 다른 벌레는 쫓아버리고 필요한 박각시 종류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그러한 지혜를 잔뜩 가지고 있는 이런 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요 개요등의 꽃말이 바로 지혜라고 하죠. 지혜로운 꽃이다. 지혜로운 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꽃의 속을 보면은, 지금 요거는 꽃의 모양을 그냥 봤는데, 요 꽃을 요 털개요등의 꽃하고 똑같기 때문에 털개요등의 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털이 잔뜩 많이 있고, 털이 요 위쪽에도 이렇게 요 위쪽에도 털이 있고, 요 안쪽에 속에도 털이, 하얀색의 털이 잔뜩 많이 빽빽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요 속을 자세히 보면 요 아래쪽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여기 이렇게 뭐가 올라왔죠. 올라온 것이 이게 바로 암술대입니다. 근데 암술대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죠.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는데, 암술이 보면은 꼬불탕합니다. 보통 다른 암술들은 쫙 펼쳐지는데, 요거 꼬불탕하다고 하는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모양의 암술을 하고 있는데, 요 암술대를 나중에 꺼내보면 이렇게 생겨지죠. 이렇게 해서 암술대가 쭉 올라가서 요 부분에서 둘로 갈라지면서 꼬불탕.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바로 요 꽃뿌리 통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꽃뿌리 통부라고 하는데, 통부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수술대 위에 이렇게 꽃밥이 달리죠.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달리고, 또 위쪽에도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달려서 수술대가 이렇게 아래쪽에 한 줄로 배열이 되고 위쪽에 한 줄이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대가 5개가 있는데, 5개의 수술대 중에서 2개는 길이가 길다. 요거하고 요거는 수술대의 길이가 길고, 3개는 수술대의 길이가 짧다. 그래서 2개의 수술대가 긴 이러한 수술대를 우리들은 한자로 이강웅예, 2개가 강하다. 그래서 이강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둘긴 수술, 2개의 수술대가 길다 해서 둘긴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둘긴 수술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암술대는 이렇게 위에 가서 꼬부라지면서 이 속에는 털이 잔뜩 있어서 다른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냄새를 독한 닭오줌 냄새, 닭똥 냄새를 팍팍 풍겨서 다른 벌레들이 접근을 못하지만은 박각시 종류들의 특이한 벌레들만이 요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지혜로운 꽃을 핀다 해서 꽃말이
지혜라고 하죠. 지혜라고 하고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한번 보면은 와, 참 예쁘다. 근데 자세히 코를 갖다 대면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되는 이러한 꽃이 바로 개요등 종류들의 공통적인 꽃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잎 개요등도 보면 그러한 꽃의 모양은 똑같죠. 똑같아서 이렇게 두 개는 수술대 두 개는 길어서 둘긴 수술이고 꽃뿌리 통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재밌고 신기한 이런 꽃이 피는데 여기 이 세 종류의 꽃들은 열매가 똑같습니다. 열매가 똑같아서 여기에 요 속에 암술대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데 그 아래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요 동그란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데 이 꽃은 아까 보았듯이 암술과 수술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꽃 하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쌍성꽃입니다. 그래서 꽃 하나가 쌍성꽃들이기 때문에 이 꽃들 한 개 한 개가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가 타닥타닥 꽃의 숫자만큼 열매가 달리죠. 그래서 열매가 타닥타닥 달리는데 가을에 이렇게 노란 색깔의 갈색의 황갈색의 이런 열매가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9월 달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황갈색의 아주 예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굳은씨 열매입니다. 핵과라고 하는데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인데 이 열매의 구조가 바로 핵과다 그런 뜻이죠. 굳은씨 열매인데 굳은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늘 말하지만 복숭아가 굳은씨 열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굳은씨 열매의 대표인 복숭아의 열매와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요 열매 하나는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복숭아처럼 액즙, 물기가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 과육이라고 하는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숭아에서는 열매살 과육을 맛있게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열매살이죠. 그 열매살 속에 이런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은 딱딱하고 굳어있다. 그래서 복숭아는 이 열매 속에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죠.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이 복숭아의 씨앗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개요등은 이 두 개가 들어있죠. 두 개가 들어있어 납작하게 공을 반으로 쪼개 놓은 듯한 이러한 씨앗이 두 개가 요 속에 들어있어서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되는데 두 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암술이 두 개였던 거죠. 암술대가 두 개였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밑씨도 두 개가 들어있어서 나중에 씨앗이 맺었을 때는 공을 반으로 쪼개 놓은 듯한 이러한 씨앗이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을 굳은씨 열매, 핵과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핵과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개요등인데 다른 개요등, 그러니까 개요등이나 털개요등이나 좁은 잎 개요등이나 열매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열매 모양이 다 똑같은데 이 열매에서 보면 여기에 열매 끝 부분에 이런 것이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꽃받침입니다. 이게 꽃받침인데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에 꽃받침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꽃받침인데 이 꽃받침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이런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히 남아있는 꽃받침이다 해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이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개요등 종류들이 모두 다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영구 꽃받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개요등하고 털개요등하고 좁은잎 개요등은 무엇이 달라서 이름이 다르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것은 개요등,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요등은 잎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달걀 꼴이거나 달걀 모양이거나 아니면 달걀 모양을 한 바소꼴이다. 요 끝부분이, 달걀의 끝부분이 뾰족한 부분이 길게 뾰족해서 바소꼴이다. 피치명이라고 하죠. 한자로 피치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바소꼴이라고 하는데,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길이와 폭이 요 정도 되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요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좁은 잎 개요등을 보면, 좁은 잎 개요등은 참 특이하게 생겼죠. 잎이 아주 길게 뾰족해서 마치 이 버드나무 잎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길게 뾰족해서 송곳의 끝처럼 끝이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러한 좁고 긴 바소꿀이다. 한자로는 피치명이죠. 이런 피치명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개요등 앞에 잎이 좁다 해서 좁은 잎 개요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좁은 잎 개요등은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개요등은 좀 잎이 넓다, 잎의 폭이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길이가 최고 10cm이고 폭이 최고 7cm인 것에 반해서 여기는 잎의 길이가 최고 16cm로 잎의 길이가 많이 길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으로 요 개요등 앞에 좁은 잎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요 털개요등은 보면은 잎이 좀 더 넓고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의 좀 더 폭이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잎의 뒷면에 보면은 잎의 뒷면에는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잔뜩 많이 있는데 이 털을 한자로는 융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융털이라고 합니다. 융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융단을 깔아놨을 때 융단의 털을 보면은 이렇게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길고 짧은 털이 막 엉켜서 만져보면 아주 부들부들하고 부드럽다 하는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융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융모라고 합니다. 이런 융모가 잎의 뒷면에 잔뜩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개요등 앞에 털자를 붙여주고, 거기에 비해서 이 개요등은 그 잎의 뒷면을 보면은 털이 이렇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가닥의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잎 뒷면에 털이 거의 없는 것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요등이고, 뒤에 털이 잔뜩 많으면은 털 개요등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나무들은 개요등은 보면은 턱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잎을 가지고 있는데, 턱잎이라고 하는 것은 잎의 입자루, 요게 입자루인데 여기가 입자루가 두 개가 보이는데, 입자루에 달려 있는 요 턱잎, 타겹이라고 하는 요 턱잎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요 아래쪽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이러한 특이한 턱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요등이죠. 마찬가지로 털 개요등도 그러한 턱잎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턱잎을 가지고 있고, 좁은 잎 개요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턱잎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고, 이 세 나무는 오로지
잎의 모양과 잎의 모양이 길면은 개요등 잎의 모양이 길면은 좁은 잎 개요등이고 요 잎 개요등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요등은 잎의 폭이 좀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뒷면에 털이 거의 없는 것이 개요등인데 털개요등은 여기에 융털을 잔뜩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